월스트리트가 딱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바이오 기업의 미래를 놓고 말이죠. 그 중심에는 신약 후보 물질 딱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서머 바이오, 그리고 이 회사의 운명을 건 말 그대로 거대한 도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 회사를 두고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이거 8달러 60센트 간다 하는데 다른 한쪽에선 아니, 이거 그냥 빵원 0달러짜리야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균 8달러 60, 심지어는 15달러까지 보면서 이건 무조건 사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곳, 켄터 피츠제럴드만 아주 단호하게 제로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도대체 왜 이렇게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지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투자자들이 왜 이 회사에 열광하는지, 그 근거가 뭔지 말이죠. 그건 바로 세라루티닙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의 어마어마한 잠재력 때문입니다. 이 세라루티닙이 타겟으로 하는 병이 뭐냐면 폐동맥 고혈압, 줄여서 PAH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폐로 가는 동맥의 혈압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심부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면 세라루티닙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싶으시죠? 기존 약들이랑 뭐가 다르냐는요.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질병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존 약들은 그냥 증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세랄루티닙은 흡입하는 방식이라 폐에 직접 약이 닿거든요. 그래서 염증이나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줄여서 아예 망가진 혈관을 원상복구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가능성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따라붙었죠. 무려 4억 8,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바로 글로벌 제약사인 키에시 그룹이 우리랑 같이 하자면서 맺은 파트너십의 규모입니다. 덕분에 가서머는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확 덜게 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서머는 플랜 B, 아니 플랜 A를 보완할 전략까지 가지고 있어요. 세라루티닙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레스피라라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딱 쥐고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진 RT34라는 약이 또 물건입니다. 이건 필요할 때마다 흡입해서 바로 효과를 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병을 관리하는 세라루티닙이랑 급할 때 쓰는 RT34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아예 PH 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으면 왜 주가 전망이 0달러까지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바꿔서 왜 비관론이 나오는지 이 회사가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갓서머의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항암제 팔아버렸고요. 천식치료제 임상 목표 달성 못해서 중단.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효과가 없어서 개발 중단. 줄줄이 실패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계속 실패를 했으니 지금 개발 중인 세라루티닙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럴까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된 실패의 늪에서 이 세라루티닙이라는 약이 과연 회사를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희망인 걸까요? 바로 그 모든 희망과 모든 의심이 지금 딱 한 군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프로세라라고 불리는 임상 3상 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보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전에 했던 임상 2상을 보면요. 세라루티닙이 폐혈관 저항, 그러니까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보는 지표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냈어요. 이건 대성공이었죠. 그런데 환자가 6분 동안 얼마나 걸을 수 있는지를 보는 6분 보행거리 테스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못 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모든 걸 걸고 진행하는 임상 3상에서는 바로 그 실패했던 6분 보행거리를 성공의 제1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왜 도박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예요. 지난 시험에서 실패했던 과목으로 이번 수능 만점을 노리는 격이랄까요? 회사 전체의 운명을 가장 자신 없었던 그 지표 하나에 전부 걸어버린 겁니다. 이러니 이게 그냥 평범한 신약 개발이 아니라 성공 아니면 실패, 둘 중 하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승부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한쪽에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이라는 희망이, 다른 한쪽에는 과거의 실패와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는 그림자가 있죠. 이제 가서머 바이오 앞에 놓인 이 두 갈래의 길이 어떻게 나뉘게 될지 그 최종 판결의 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짜까지 정해졌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이날 프로세라 연구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만약 성공한다?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이 말한 8달러, 15달러를 향해 폭등할 거고요. 회사는 그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겠죠.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 0달러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면서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회사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해질 겁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죠. 이 문장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줍니다. 이진적 사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뭐 아니면 도라는 뜻입니다. 어중간한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쪽박을 차거나. 결과는 딱 두 가지뿐인 전형적인 바이오텍의 승부수인 셈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서머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혁신 과학에 대한 아주 똑똑하고 계산된 베팅일까요? 아니면 그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던지는 동전의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맞추는 위험한 도박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